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스타그램 라이브 멘토링은 파스트트랙 비자 학군에 들어온 핫한 직업군이죠. 선생님을 하면은 영주권도 빨리 나오고 직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거를 시작을 한 건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째 호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양희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호주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의료 쪽, 교육 쪽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의료 쪽과 교육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우수한 인력을 초청하기 위해서 영주권 비자를 주는데, 파스트 트랙 영주권이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는 트랙을 설치를 해서 그런 직업군들의 많은 분들이 호주로 유입이 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양희 선생님이 처음에 선생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어렸을 때 미술이 좋아서 미술 선생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호주 오고 나서 담임 선생님을 뵙고 우러러 보게 됐거든요. 엄청 잘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공부도 했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도전을 하게 됐어요. 다른 거 학과도 공부를 해보시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선택을 하셨는데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한가요? 선생님 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풀타임이든 파타임이든 상관없이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32점의 크레딧 포인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26점은 꼭 해야 되는 과목, 그리고 4점은 스페셜리스트 과목, 체육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 2점은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0일 동안 실습을 나가셔야 돼요. 그 실습을 나가셔서 멘토 선생님을 만나거든요. 그 멘토 선생님께서 리포트를 작성해 주시는데, 막 성적표 같은 실습 중에 성적표를 받는 거네요. 네, 그것도 받고 졸업하고 나서 렌타잇에서 영어랑 수학 시험을 보거든요. 그것도 대학교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교대 같은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대학교를 가신 건가요? 여기는 그런 교대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 대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과가 따로 있는 건지. 대학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학과가 있어요. Bachelor of Primary Education이라고. 뭐 굳이 대학교를 고르자면 제가 다녔던 Deakin University 교육학과가 좀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학과가 모든 학교에 있을 건 아니고 몇 개의 대학에 있는 교육 전문 과정을 거치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2학점이라는 게 이제 4년제 대학교에 1학기부터 이제 1, 2, 3, 4, 5, 6, 7, 8, 8학기 동안에 받는 그냥 그 크레딧을 말씀하시는 거죠? 크레딧 84, 32.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한 학기에 4크레딧. 보통 일반 대학교도 보통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거랑 뭐 똑같은 케이스인 거고. 그리고 아까 80일 동안 실습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실습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하신 거예요? 그 실습은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10일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거에 대한 과제를 하든가, 그런 다음에 20일 하고 돌아와서 또 과제를 또 하는 거죠. 그거는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그런 플레이스먼트를 배정을 해주나요?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정을 해줄 때 학생들의 주소나 아니면 차가 있는지, 퍼블릭 트랜스포트를 타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학교를 배정을 해줘요. 그럼 아까 그 뭐 10일 갔다가 20일 갔다 하는 것들이 다 다른 쪽으로 플레이스가 되나요? 아니면은 같은 학교로 보통 실습을 받나요? 80일 동안 실습을 같은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학교들을 경험해보게끔 여러 학교에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실습 가서 뭐 해요? 처음에는 선생님, 그 멘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거를 보고 배워가는 거죠. 클래스룸에서 그 아이들 behavior management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뭐 레슨 플랜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배우고 observation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경험이 쌓였다 싶으면 멘토 선생님이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한번 가르쳐 보라고. 한번 가르쳐 보라고. 네. 그럼 앞에 나가서 처음 가르쳐 보고. 네. 그럼 처음 이렇게 딱 그렇게 실습 중에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요? 원래는 가르쳐야 돼요. 끝에는. 초반에는 뭔가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배우려고 했지 제가 먼저 나서서 가르치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멘토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같이 가르친 적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같이 가르치고 하면서 막 말실수하고
하죠. 말 실수하고 하면은 멘토 선생님께서 언제나 서포트를 해주시는. 다시 고쳐주고. 네. 그러면서 배워 나가는 거니까 자신감도 없고 나중에는 멘토 선생님이 끼어들지 않는 그런 식으로. 아까 그 학교에서 학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취업이 어느 학교를 나와야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딱히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네. 보면은 거의 디킨에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일단 학과를 나오면서 어사이먼트나 이런 거가 만약에 페일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졸업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졸업만 하면 되고 뭔가 문과라서 시험 없는 것 같아요. 시험이 따로 없었던 없어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숙제 과제로. 거의 다 과제로 과제로. 해나갔어요. 그런 그리고 거는 파스만 하면 네. 뭐 다 돼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랑 수학을 시험 보는데 그거를 만약에 페일 했을 경우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5번을 페일해도 계속 선생님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unlimited한 기회는 아니고 네네. 한 3번에서 5번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되기는 어렵겠군요. 되게 이게 뭐라 그럴까 말에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부족해. 진짜로 부족해서 비자도 파스트 트랙으로 빨리 해준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취지고 계획인데 또 취업하는 거는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교육 그게 이 나라의 미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취업을 시킬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 그런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모두 통과를 하고 플레이스먼트를 다 했다 그래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할 수 있다는 거. 꼭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구직자분들이 똑같아요. 분명히 취업하기 전과 취업된 후에 뭔가 느낌이 다를 거고 구직자일 때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팁 같은 것 좀. 실습 나가는 학교들마다 밝은 얼굴로 가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뭐 인사도 하시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언제나 포지티브한 attitude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멘토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멘토 선생님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볼런티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물어보고 기회가 있다면 꼭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선생이 되려면 포지티브 애티튜드도 필요하지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그 attitude,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도 보는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여기서도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호주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소개라든가 아는 사람의 소개라든가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업에 많이들 성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좋은 네트워크를 만드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실습하고 또 발론티어도 기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조금 다른 거잖아요. 본인이 나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끔씩 뭐 헬핑 핸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20명을 가르치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필요한 3명의 아이들을 클로즈업하게 관찰을 따로 해주던지 해주던가. 네, 노트를 써주던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반에 몇 명이에요? 저는 지금 23명이고요. 작년에는 27명이 있었어요. 27명. 네. 어떤 학교는 30명 정도고 30명 정도고. 아니면 좀 더 있거나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20몇 명,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반에 학생들이 더 많아져요? 뭐 거의 그런 식이죠. 발론티어 선생님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되게 좋은 건데 그럼 발론티어는 어떻게 찾아요? 뭐 보통 실습 갔다 오는 학교에서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따로 용기 있게 학교에 가서 지금 공부하는 선생님인데 뭐 볼런티어를 하고 싶다,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프로액티브한 모습을 보여도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사람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발론티어가 막 그 인터넷에 다른 뭐 봉사활동들처럼 그렇게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직접 이제 실습 갔던 학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발론티어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직접 학교로 가서 필요하면 난 발론티어 할 수 있어라고 먼저 다가가야 되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